Good morning, my sunshine. 비야. 어차피 영상통화는 공짜니까 원하면 매일 할 수도 있겠지만 일주일에 2번 이상으로 늘릴 생각은 안톤도 나도 전혀 없다. 지금보다 자주 전화했다면 벌써 통화가 지겨워졌거나 시큰둥해졌거나 부담스러웠을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으로선 이 정도가 적당하다. 넘치는 것보다 약간 모자라는 것이 낫다는 게 우리의 공통된 생각이다. 이 관계의 여백과 과유불급의 마음가짐은 우리 결혼 생활의 가장 핵심 요소다. 가까이 하되 너무 가깝지는 않게, 충분히 마음 써주되 과하지는 않게,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지켜주기. 이제 결혼 3년차.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다. 안녕하세요. 향기책방이에요. 오늘 함께 할 책은 한비아 안토니우스 반 주트펀 작가님의 함께 걸어갈 사람이 생겼습니다. 2번째 이야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배려하고 얼마나 존경하고 있을까요? 익숙함에 젖어 혹시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진 않은지요? 이 책의 작가 2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며 둘만의 소소한 계획을 세워 재미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책을 함께 하면서 이상적인 커플 또는 부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과일 칵테일식 결혼생활. 비야. 1년에도 몇 차례 안톤을 인천공항까지 바래다주고 지하철을 타고 올 때나 혹은 내가 탄 한국행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은 언제나 어깨가 허전하고 방금 헤어진 그가 보고 싶다. 공항의 이별이 우리 결혼 생활의 일부라지만 매번 처음인 양 어렵고 아쉽기만 하다. 이럴 때마다 지하철 혹은 비행기 안에서 일기를 쓴다. 둘이 같이 했던 시간, 그때의 느낌과 감정을 되짚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면서 자연스레 앞으로 몇 달간 혼자 있는 동안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적어 나간다. 일기를 쓰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모드에서 혼자 모드로 자동 전환하는 셈이다. 이름하여 과일 칵테일식 결혼생활. 어느 날 디저트를 먹다가 떠오른 비유다. 그때 우리는 약혼은 했지만 언제 결혼할지 모르는 상태였다. 남부 독일 모젤 강변을 따라 자전거 여행을 하다가 모처럼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디저트로 과일 칵테일을 시켰다. 유리그릇에 신선한 2-3가지 과일이 작게 깍둑선 모양으로 예쁘게 섞여 나왔다. 한 스푼 떠먹으니 서로 다른 과일 맛과 향기와 식감이 따로 또 같이 느껴졌다.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안톤, 우리가 결혼한다면 이런 식이겠지? 과일마다 제 맛을 유지하면서 조화롭게 섞여 더 맛있어지는 이 칵테일 같은. 와, 과일 칵테일식 결혼 생활이라 근사한 표현인데?
내가 한 말이지만 그럴듯하지 않은가? 안통과 나를 과일로 비유하면 우리는 고유한 맛과 색깔을 가진 독립적인 과일이다. 이 두 과일이 섞였을 때 각자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생활. 함께할 때 오히려 각자의 고유함과 존재감이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과일 칵테일식 공동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결혼 생활의 본질이자 핵심이다. 과일 칵테일이 맛있고 보기도 좋으려면 한쪽 과일 맛이 너무 강하거나 한쪽의 양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한쪽으로의 일방적인 흡수나 동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흔히 결혼은 자기 반쪽을 찾는 일이라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불완전한 두 개의 반쪽이 모여서 비로소 하나의 완전체가 되는 게 아니라 혼자로도 이미 완전체가 되어야 둘이 있어도 완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혼자로도 충분하다는 자각, 혼자 서겠다는 각오, 혼자 버티고 견뎌내면서 마침내 혼자 해내는 힘이 있어야만 둘이 같이 있어도 좋은 과일 칵테일식 결혼이 가능하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니 비혼 상태든 결혼 상태든 관건은 혼자 있는 힘이고 그 힘을 길러야 한다. 외부 밧줄은 언제든 사라진다. 비야.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새삼 확인한다. 외부의 밧줄이란 아무리 굵고 튼튼해 보여도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 새벽 안개처럼 사라지는 참으로 믿을 수 없는 무엇이라는 걸. 기준과 호불호가 손바닥 뒤집히듯 쉽게 변하는 세상에서 믿을 건 스스로 서 있게 하는 자기 뿌리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러니 힘들고 괴롭더라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끈질기게 물어야 한다. 외부 밧줄을 모두 빼고 오로지 나만 남을 때 묻고 답해야 한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기질과 천성을 가졌는지,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남에게도 보탬이 되기 위해, 적어도 해가 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기 자신 외에는 답할 수 없는 이 질문에 몸부림치며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 그 힘겨운 과정 중에 나라는 나무의 뿌리는 굵어지고 땅속 깊이 내려간다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굳건한 뿌리로 세상의 과분한 칭찬에도 억울한 비난에도 휘둘리거나 휩쓸리지 않고 살고 싶다. 거센 비바람에 흔들릴지언정 뿌리째 뽑힐 수는 없지 않은가? 단단하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 요즘 유행하는 말대로 나답게 살 용기가 있어야 한다. 도대체 나답게 산다는 건 뭘까? 내 대답은 이렇다. 자기 장단에 맞춰 춤추는 것. 남의 것이 아무리 멋져 보여도 자기의 흥과 호흡에 맞지 않으면 그 장단에 춤추기가 힘들고 버겁기만 하다. 잠깐은 그럴 수 있어도 평생 이 장단은 아닌데 하면서 살 수는 없는 법이다. 그러니 남 눈치가 아니라 내 눈치를 봐야 한다.
어떻게 하든 내 장단을 찾아내어 그에 맞춰 내 춤을 춰야 한다. 그래야 힘들어도 재미있고 어려울 때도 잘 견뎌낼 수 있다. 그래야 비로소 나답게 내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하며 살 수 있다. 결혼하면 남편이라는 든든한 밧줄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정반대다. 내게 안토는 외부 밧줄이 아니라 내 뿌리를 더욱 굵고 튼튼하게 만드는 성장 촉진제였다. 결혼하니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가 더욱 잘 보인다. 무엇을 타협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도 점점 뚜렷해진다. 그래서일까? 결혼 후에는 내 장단에 맞춰 춤추는 건 역시 점점 쉬워지고 있다. 예상치 못한 일이고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차이 나는 시간관리법. 비야. 그런데 그를 만난 후로는 이따금 이런 의문이 든다. 혹시 내 시간관리법이 앞으로 남는 것 같아도 뒤로는 왕창 미치는 게 아닐까? 시간 몇 분 아끼려고 딱 맞춰 나가 약속 때마다 지하철에서 동동거리고 택시 뒷자리에서 신호등 하나하나에 반응하며 아무것도 못하고 마음 졸이는 게 과연 남는 장사일까? 안톤처럼 좀 일찍 나와서 가는 동안 느긋하게 일기를 쓰거나 밀린 문자에 답하며 그 시간을 알토랑 같이 쓰는 게 훨씬 좋은 건 아닐까? 안톤은 앞으로 우리 행동이 점점 느려지고 상황 대처 능력이나 순발력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건 그의 말이 100% 맞는 것 같다. 그럼 일단 시험 삼아 15분만 일찍 나가볼까? 그러나 내게는 15분만이 아니라 무려 15분이니 참으로 야심찬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사랑과 초콜릿은 나눌 때 더 달콤한 법. 안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성의 시대에서 인생의 중요한 사건은 15에서 45세에 일어나고 그 후엔 인내, 존경, 신뢰, 지혜 등이 따르는 성숙기가 온다고 했는데 이건 내게 꼭 필요한 진심으로 갖추고 싶은 덕목이었다. 20대에 이 책을 읽었을 때 나는 과연 언제 이런 시기가 올까 궁금했다. 비아가 내 인생에 들어오면서 드디어 내게도 이 성숙기가 찾아왔다. 그와 더불어 이해, 공감, 신뢰, 평화라는 성숙기의 덕목이 일상생활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비아도 마찬가지일 거다. 우리는 서서히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을 벗어나 우리 중심적으로 바뀌고 있다. 내 두 딸 발레리와 깨소는 내가 지난 8년간 훨씬 부드러워지고 덜 까다로워졌다고 말한다. 45년지기 친구들도 내가 예전에 비교할 수 없이 너그러워지고 밝아졌다고 한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칭찬을 들으니 힘이 나고 기분이 좋다. 무엇보다 내 마음이 훨씬 가볍고 편안해졌다. 이 모두가 비아와
물과 불의 조화를 이루며 지내는 덕분이라고 믿는다. 아니면 뭐겠는가? 다른 커플들처럼 비아와 나도 사소한 일에서 이견이 생긴다. 우리는 물과 불이라 보완적이기도 하지만 극과 극이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예를 들면 당일치기 같은 짧은 여행에 앞서 짐을 쌀 때 나는 비상식량으로 말린 과일 정도만 챙기는데 비아는 군것질거리나 과일을 잔뜩 넣는다. 특히 물은 지나칠 정도로 많이 가져간다. 집에 돌아와 보면 항상 많이 남지만 앞으로도 비아는 바뀌지 않을 거다. 그래도 상관없다. 누가 옳다 그르다 따질 일도 아니다. 그저 비아는 여행 중에 물과 과자가 넉넉히 있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면 된다. 각자 시간관리법이 달라서 약속이 잡혔을 때 너무 일찍 나가거나 너무 아슬아슬하게 도착해도 각자 물건을 두는 시스템이 달라 거의 매일 상대방이 둔 물건을 찾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해도 이런 건 다 사소한 일이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기본적인 삶의 가치와 태도, 하느님과의 관계 등 인생의 큰 그림을 공유하는가? 이다.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 관계는 올바른 궤도에 올라와 있는 거다. 잘 가고 있는 거다. 사랑과 초콜릿은 나눌 때 더 달콤한 법. 이걸 나누는 사람이 비아라서 참 좋다. 책의 일부분을 보았습니다. 연인과 적당한 거리를 둠으로써 혼자일 때의 나 자신을 완성해 나가고 그 힘을 통해 연인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느끼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향기책방이었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